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방송이 진행되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고지에 불편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권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떤 역할로서 그것을 감당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는데요. 2019년 1월 청와대를 떠난 뒤 제도권 정치와 거리를 두어온 임 전 실장은 지난해 연말 윤석열 검찰 쿠데타 당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며 여권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순간부터 역할론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며 역할을 시사했는데요. 당내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겨냥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냐고 여러 차례 직격하며 존재감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인 임 전 실장은 친문 표심에 소구력이 있다는 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이광재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여권 대권주자 제3후보군으로 꼽혀왔는데요. 임 전 실장은 지역을 다니며 바닥 민심을 청취하는 한편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임 전 실장이 5.2 전대까지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여권에서 많은 대권 후보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 경선 등에서 흥행이 예상되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대선 레이스는 이제부터인 거죠. 매일 같은 국힘당을 향한 저격에 이제는 국힘당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두 번 하다 말 그런 비판이 아닌 겁니다. 국힘당과 결별을 선언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국힘당 때리기에 국힘당 내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해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 대표 대행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내가 그런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주 대행이 나한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에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내가 그런 사람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국힘당 중진 의원들이 당내 오세훈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면서 오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힘당이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안 대표를 끌어들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려 했듯 대선을 앞두고 당 밖의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끌어들이려만 한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선 국민의 마음을 끌 수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윤 전 청장이 지금 정돈되지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나? 지금 국힘당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을 향해 뇌물을 받은 전과자라며
윤 전 청장의 손을 잡을 리가 없다고 비난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두고 진짜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자신을 거친 표현으로 몰아세우는 국힘당 장제원 의원에 대해선 홍준표 의원의 꼬붕이라며 상대도 안 된다. 지가 짓고 싶으면 지지라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야권의 이 난리 부르스는 윤석열 쟁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윤석열과 손을 잡는다면 차기 대권, 차기 정권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거죠. 소위 지금의 현상이라고 불리는 윤석열의 차기 대권 지지도는 반드시 얼마 안 가 깨지게 될 겁니다. 그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순간 그의 민낯이 하나씩 공개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많은 비리 의혹과 일가족 범죄 혐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박형준을 봐라, 또 이명박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않았나 라고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적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요. 설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정말 설마 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아바타 조남간의 집요한 방해가 이성윤 차기 검찰청장 임명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만일 검찰청장이 된다면 다가오는 대선을 포함해 각종 검찰 비리들이 파헤쳐지며 윤석열의 대선 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유로 이성윤 검찰청장만은 절대 막아야 하는 거죠. 정치 검찰의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말입니다. 판을 받는 검찰총장으로 후보.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거냐 하는 협박이에요. 이건 협박인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장은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총장이 될걸? 행패죠, 행패. 예. 행패고, 그걸 이제 미리 해둔 겁니다. 네, 미리 흠집 내는 미리 거죠. 해둔 것이고, 검찰이 가진 기소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깡패나 마찬가지인 이런 정치질은 처음 봅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나오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대고 이렇게 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세력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